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수공구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기존에 배웠던 그런 정비용 공구와는 다르게 어떤 부품의 길이를 재거나 측정을 하거나 뭐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용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뭐 스냅링 플라이어라든지 아니면 바이스 플라이어, 니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조절 렌치, 그 다음에 롱노즈 플라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그 다음에 측정용 도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용 도구는 이제 보통 어떤 값을 측정할 수 있게끔 각각의 수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측정용 도구들도 다 이제 수치가 적혀져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맨 앞에 맨 첫 번째 있는 철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 자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부품들의 크기도 크고 이제 뭐 기름도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강도도 세고 그래서 부러질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름이 묻어서 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철로 구성되어 있는 철제자를 주로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값을 읽는지는 아니까 뭐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철제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각각에 써져 있는 값과 그 값 밑에 적혀 있는 단위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제자도 똑같은 크기의 자가 있는데 이 값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100이냐 200이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0까지 적혀 있는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1000이 아니고 100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또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냐?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각 이제 자마다 단위가 적혀 있을 건데 각각에 따른 단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m짜리 잔데 지금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이제 1m가 되겠죠. 이게 미터로 값이 표시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0.1, 0.2, 0.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센티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100 대신에 10, 200 대신에 20, 1000 대신에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철제자 이런 자를 가지고 어떤 사이즈 규격을 잴 때 주의해야 될 건 단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극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 간극 게이지는 굉장히 명칭이 많아요. 간극 게이지라고도 하고 뭐 두께 게이지라고도 하고 또 이제 뭐 시크니스 게이지라고도 하는데 틈새 게이지라고도 하고 자 얘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가 어떤 측정용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면에 있는 두께의 사이즈에 의해서 각각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는 이 사이에 있는 틈새, 간극을 측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0.38mm로 되어 있는데 이 0.38mm보다 더 값이 작을 수도 있고 또 값이 클 수도 있겠죠. 이제 틈새가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까지 가장 적합하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값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멀티테스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멀티테스터기는 일반적으로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게 기계적인 부품과 또 정기적인 부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멀티테스터기는 정기적인 부품에 대해서 값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이 위에 있는 갈고리, 집게 같은 부분이 있는 이러한 테스터기를 또 후크메타라고도 해요. 후크메타. 근데 일반적으로 멀티테스터기라고 통칭을 사용을 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단위에 맞게 또 그 단위에 맞는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V, A 그 다음에 이런 전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기적인 부품에서 발생되는 전기의 양
또 전기의 세기,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 값이 얼마냐, 또는 그 전기적으로 발생되는 전기의 양이 얼마냐, 전기의 세기를 얼마냐, 전기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이제 측정을 할 때 이 측정용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 손잡이 레버를 돌려주시면 되고, 각각의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침과 검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침을 직접적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흐르는 곳으로 접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선은 마이너스 극이고 빨간색 선은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사이즈에 각각의 극에 맞는 단자에 접촉을 시키면은 이 화면상에 표시가 얼마만큼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 값을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부품은 더 사용해도 될 것 같다, 이 부품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건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뭐 두께, 그 다음에 깊이를 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밑에 한 군데, 위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이 끝부분 한 군데, 총 3군데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를 하냐, 물체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의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물체의 안쪽 지름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해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물체의 높이나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로 오시면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버니어 캘리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 둘레를 측정을 할 때 충분히 벌린 다음에 물체 사용자가 재고자 하는 측정하고 싶은 부분을 끝까지 밀어 넣어서 완전히 접촉을 시킨 다음에 이 위에 고정 핀이 있어요. 이 핀을 돌려주면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 내가 측정한 값에 맞게 그대로 값을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고정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막 이렇게 측정을 하고 빼다가 막 이렇게 흔들려서 더 값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밖으로 빼내서 값을 읽어주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위에 안쪽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체가 서로 닿을 때까지 충분히 좁혀준 다음에 물체가 충분히 닿을 때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닿을 때까지 당겨주고 고정을 시켜서 빼서 값을 읽어주도록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높이도 충분히 늘린 다음에 점점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을 내려서 이 값에 대한 높이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공구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용 도구,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합니다.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떤 값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값의 최소 간격이 0.05mm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값을 측정을 했는데 30.15m가 나왔어요. 그 다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0.20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또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30.25가 되고, 그 다음은 30.30이 되고, 그럼 30.24, 23, 22 이 사이의 값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한 게 바로 이 옆쪽에 보이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측정용 도구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미터는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 이 물체의 바깥쪽 부분을 잴 거냐, 안쪽 부분을 잴 거냐에 따라서 외측 마이크로미터, 내측 마이크로미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방금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값을 벌린 다음에
측정 부위를 벌린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끼워 넣어서 물체가 서로 접촉할 수 있게끔, 잠시만요. 접촉할 때까지 조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서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물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고정된 값에서 바로 또 빼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핀을 반대쪽으로 고정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물체를 제외를 하고 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읽는 방법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 학교로 오시면 그때 이제 값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어떻게 측정된 값을 읽는지 다시 학습해 볼 거고, 얘는 버니어 캘리퍼스랑 마찬가지로 다르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간격이 0.01mm예요. 0.01mm. 그래서 만약에 20.15m를 쟀다. 그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는 20.16m, 그 다음 20.17m, 17mm, 20.18mm 이렇게 0.01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버니어 캘리퍼스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죠. 자, 내측 마이크로미터도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의 안쪽 부분을 쟀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내경에 이제 안쪽에 갖다 댄 다음에 이 사이를 이 외측 마이크로미터와는 반대로 점점 벌리게 됩니다. 벌리게 되면은 이제 물체와 접촉을 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고정핀을 회전을 시켜서 값이 이 돌림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빼내서 값을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농업용 기계를 정비할 때 사용되는 수공구들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비용 공구와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용 도구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 학습 자료에 이제 각각의 공구에 해당되는 명칭을 직접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이제 학교로 오면은 이제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농업용 기계 정비 기능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한 각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에 맞춰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